소장님, 네? 오늘은 직업상담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심리검사? 진단도구 뭐 이런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진단도구 관련된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네. 직업상담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뭐 대표적으로 MBTI, 그쵸.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네. 워크넷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다중지능, 그리고 디스크, 음.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는데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요점만 짚어서 네. 어떤 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업 상담도 그렇고 뭐 전직 지원도 그렇고 커리어 코칭도 그렇고 보통 이제 진단 도구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냐면 주로 이제 진로 탐색,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이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진단 도구를 네.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느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진단 도구가 더 좋다. 또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진로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공공 영역, 네. 뭐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뭐 고용노동부가 발주하는 그런 이제 진로 상담이 필요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진단 도구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워크넷에 가면 네. 각종 그 직업 심리 검사 도구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뭐 청소년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고 거기에 뭐 직업 선호도, 뭐 직업 흥미, 뭐 취업 준비도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뭐 고용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써야 되니까 내가. 맞아요. 네. 예? 그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민간 부분, 예를 들면 뭐 전직 지원 회사라든지 네. 이런 쪽에 내가 진로를 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보면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그 진단 도구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쓰는 진단 도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취업하기도 좀 낫고 자기의 시간하고 돈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진단 도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조금 뭐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진로 상담 쪽을 하고 싶은데 어떤 영역에서, 즉 공공 영역에서 하고 싶으냐, 민간 영역에서 하고 싶으냐,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 본인이 준비해야 될 진단 도구, 상담 역량 이걸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진단 도구를 써도 좋은데 네. 진단 도구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도구는 글자 그대로 도구잖아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거꾸로 본말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목적은 어디로 가고 도구만 남아있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진단 도구를 써도 좋은데 네.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맞아요. 이 질문이 첫 번째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로 상담할 때 이제 여러 자기 이해 영역을 다루긴 하지만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흥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진로 상담할 때 그러면 흥미를 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를 찾아서 네. 거기에 관련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렇죠. 폴란드 아닌가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홀랜드 검사밖에 없을까요? 또 있죠. 또 뭐예요? 예를 들면 프레디저 카드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 흥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꼭 도구를 안 쓰고,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안 쓰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흥미를 느낄 만한 흥미 목록을 쭉 만들어서 그냥 주고 여기서 골라라. 이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자기가 이 도구를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검사를 수행하는 상담사도 알아야 되지만 상담을 할 때 내담자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렇죠. 것도 되게 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왜 하는지. 그치, 이 검사를 왜 하는지, 네.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네, 건지,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 본인의 진로 탐색을 하는데 어떻게 쓰일 건지 네. 설명이 좀 더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거는 좀 몰라서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구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도구를 이 도구가 뭐고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를 알고 써야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손에 망치밖에 없으면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다.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고, 이제 두 번째 그 대부분 이제 진단 도구를 보면 결과물이 어떤 타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TI 같은 경우를 보면 16개 타입으로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타입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단 도구를 쓸 때 어떤 타입 형태로 나오는 결과물이 나올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개인화 작업? 그렇죠. 네. 개인화, 구체화 작업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을 할 때 자기 이해의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이해 결과물의 어떤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진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결과물도 추상적으로 나와요. 반대로 자기 이해 결과물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그 내담자의 진로 아이디어가 개인적 구체적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타입이 나오면 그 다음 후속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개인화, 이제 구체화 작업. 맞아요. 이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상담사분들이 그냥 이 타입이 나왔네요? 이러신 분이네요? 맞으신가요? 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네. 그렇게 하면 점쟁이가 점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농담이 아니라 이 진로 상담사들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점쟁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내담자들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당신 이거 하셔, 당신 이게 맞소,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개인화, 구체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단 도구를 쓴다는 거는 자기 이해를 돕는다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홍길동이란 내담자가 자기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상담사 입장에서는 상담이 끝날 즈음 되면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정말 예를 들면 MBTI를 썼으면 자기 성격을 정말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그러니까 디브리핑 과정에서 당신은 이런 뭐 성격이나 성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용을 결과를 내담자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상담 세션의 목적은 그 자기 이해를 돕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죠, 내담자한테. 어떻게? 자기 이해가 됐는지. 네. 예를 들어 상담에 적용을 한다면 다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네. 이거는 꼭 상담이란 맥락이 아니라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자기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여기는 자기 자신이죠. 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해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MBTI가 성격 검사니까 홍길동이가 자기 성격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성격은 성향은 이러해요 라고 자기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이해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켜보는 거예요. 디브리핑 끝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홍길동님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버벅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하면은 그 사람은 이해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이제 버벅된다. 네.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다시 디브리핑 해주고 다시 설명을.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세션의 목표는 네. 자기 이해를 시키는 게 목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인가요, 정말?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네. 우리가 그 세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나도 시간 낭비한 거고 내담자도 시간 낭비한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상담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뭐 과제로 내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시간을 좀 드리고 그럼 다음에 저랑 만날 때 내가 이해한 거를 자기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네. 테니까 그걸 좀 준비해서 오시지요. 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그래야 그 활동, 우리가 목표로 했던 활동이 제대로 끝난 거니까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단도구를 쓰실 때 세 가지. 첫 번째, 네. 목적을 정확히 알고 써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화, 구체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자기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세 가지. 요것만 주의해서 하셔도 네. 아마 진로 상담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직업 상담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직업 심리 검사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고요. 현장에서 상담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